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부 시민이다 발표를 맡은 성북구청 교육아동 청소년 담당관 민지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그 유쾌한 슬로건처럼 이 화면에 있는 사진은 성북구의 청소년과 대학생 연합 동아리 그 동네에서 어슬렁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성북의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펼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5가지 주제를 갖고 하겠고요. 성북구는 대한민국 제1호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북구가 아동친화 도시를 선언하게 됐을까요?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성북구 아동친화 정책을 상당히 잘하나?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 때문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출산으로 지구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국가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성북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북구는 전체 인구의 13.8%가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동 청소년들이 줄고 있죠. 저희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작년에 급식을 받던 학생들이 올해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성북은 누가 남을까요? 사실 아동친화 도시 성북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인천의 11살짜리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아동학대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 장기 결석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하는 이런 그 아주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보였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또 그 학대의 주된 요인이 친부모가 가정에서 학대를 한다. 이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이가 인격체가 아니고 내 자신의 소유물,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어때? 이런 어떤 그릇된 우리 사회의 아동 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2014년에 아동들 스스로가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 체크하는 것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60.3%가 스스로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관적 행복지수, 그럼 얼마나 행복해를 물어봤더니 22개의 국 중에서 22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죠. 불행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아동의 그 낮은 행복지수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의 공백도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그 아동 돌봄은 주로 저소득 가정 위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가 없이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가정도 요새는 이혼이라든가 맞벌이 때문에 한 40% 이상이 어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북구는 96년 이후에 계속 아동청소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아동친화 도시와 또 유엔의 그 아동 권리 협약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권리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성북구의 어떤 노력들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 정부한테 유니세프가 아동친화 도시라는 인증을 주는데 저희가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1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증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회에서 아동친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한 무거운 책임을 성북구가 또 같이 이제 받았다는 이런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989년에 채택된 그 유엔 아동 협약은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이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저희들의 업무를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의 조건이 되는 이제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핵심은 아동에 관련된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를 집어넣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것들을 유엔이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도 시민이다. 성북구의 그 아동 정책의 어떤 정신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4대 권리를 중심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재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많은 요구들을 받고 있는 사회적 돌봄을 위하여 저희가 학교 안의 학생은 학교 밖의 학생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이러한 어떤 전략 하에서 성북구 아동청소년센터라는 돌봄 허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봄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내일 권역으로 구립청소년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봤더니 인터넷에서만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지 그 외의 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필요한 장소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을 한 명의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정책 도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북구는 제가 아까 제 소개를 교육아동 청소년 담당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북구는 전담기구입니다. 저희가 교육아동 청소년이 이제 청소년 담당관이 전담기구고, 이 전담기구 신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 친화도시 조례에 관한 이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과 사업 법령에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실천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아동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아동 친화 예산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보면은요, 저희가 이 밑에서부터 청소년 정책 창안 대회가 있고, 아동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구정참여단,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있습니다. 성북은 우리 아이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감소하고 있는 아동들이 우리 성북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성북구의 정책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 단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치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젊은 리더들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소통하고 토론하고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런 장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성북구의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최초로 학생 참여 예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나온 이 의견들이 이제 저희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고,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이 5가지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해달라 그랬더니 앞에 소개해드린 구정참여단이 추진단을 모아가지고 참여자를 이제 섭외하고 행사 진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호응이 좋아서 매년 사업으로 정착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사업이 정리화됐다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어린이날이면 성북구청은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지역의 언니 오빠들이 밴드가 와서 노래를 하고 학부모들은 낙서를 할 쓴 단벽을 설치하고 예술가들은 오셔서 오페라를 들려주십니다. 아마 이거는 성북의 민간 거버넌스의 그동안의 어떤 활동들이 이러한 선물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욕구 조사를 해서 그 욕구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운영위원회에 아동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아이들한테 그 문화 자치를 실행하는 어떤 학습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성북입니다. 민학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주체되는 되게 이제 대표적인 사업을 설명하면은 중학생들이 마을을 탐방하고 마을을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 마을 교과서라는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교 동락은 일동 일교 결연을 통해서 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마루는 맨 처음 화면처럼 청소년 동아리와 대학 동아리가 연결해가지고 같이 멘토 멘티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노동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노동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북은 이러한 것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노동권익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노동인권 캠프 등을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 노동인권 상담사로서 양성을 해서 지금 80명이 친구들한테 아르바이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침해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이게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저희 청소년 의회가 작년에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를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좀 만들어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청소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거를 성북구 의회에다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성북구 의회가 이 조례를 상정하는 이런 어떤 성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의회가 제안해서 정말 자치구의 조례가 되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북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모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국 아동 청소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